10월 23일입니다. 마늘 심고 있고요. 어제도 비가 오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혼자서 비닐을 씌우니까 비닐 씌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비닐 씌우고 이제 자꾸 쪼그리고 이러니까 다리 아프니까 이제 마늘도 심다가 또 다리가 좀 풀리면 또 비닐 씌우고 비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렇게 저쪽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부는 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제 비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 씌우고 심으면 제일 좋겠죠. 심고 비 맞으면 더 좋은데 저는 이제 10월 25일 기준으로 이제 그 마늘을 심습니다. 좀 늦죠.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넘게 늦게 심습니다. 늦게 심으면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느냐, 어리잖아요. 동해를 입지 않느냐. 저는 뭐 동해 안 입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저는 부직포도 안 씌우거든요. 요 위에 보면 페트병 있죠. 페트병 요거 때문에 비닐 부직포를 씌울 수도 없어요. 저는 부직포 안 씌웁니다. 근데 동해 없었습니다. 올해 5월 6월 영상 마늘밭 영상 보세요. 그게 작년 10월 25일 날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게 더 좋더라고요. 그 이제 어린 마늘이 겨울을 지날 때 어리면 좋은 이유가요. 또 늦게 심잖아요. 늦게 심으면 좋은 이유가 요 비닐을 덮기 전에 제초제를 치고 덮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초제를 안 친단 말이죠. 토양살충살균도 화학농약으로 안 칩니다. 토양살충살균제를 소독약이라고 하면서 막 치거든요. 토양소독약이라고 하면서 막 칩니다. 그게 제일 독한 농약입니다. 그리고 그거 맨손으로 막 이렇게 짚고 막 뿌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 엄청 독한 건데 참 희한하게 장갑은 꼭 끼세요. 근데 이제 면장갑을 끼면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분말이 작아가지고, 분말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비닐 장갑 끼고 면장갑 끼야 됩니다. 그거 수월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에도 그 땀샘 있죠. 그걸로 피부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도 흡수가 돼요. 그게 제일 독한 농약이거든요. 그거는 군뱅이를 죽이는 겁니다. 위에 치는 거는 날파리들 죽이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곤충들, 날파리들, 날아다니는 거. 근데 밑에는 군뱅이입니다. 군뱅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조금이 아니고 그거는 아예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많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안 됩니다. 제초제를 저는 안 치죠. 근데 10월 25일경 이렇게 20일에서 25일경에 밭을 장만해 버리면요, 겨울철에 풀이 안 납니다. 이게 겨울이 되기 전에 풀이 안 나요. 그런데 9월 달에 심으면 9월 10일 막 이렇게 심잖아요. 특히 홍산 마늘이거든요. 그러면 9월 10일 이 정도 심으면 지금쯤 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요 구멍으로.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10월 20일경으로 기준으로 심으면 이 풀이 안 나요. 풀이. 그러니까 봄에도 안 나는 거죠. 봄에도. 그러니까 풀 뽑기를 두 번 절약할 수 있습니다. 2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10월 20일경에 심으면 겨울이 되면요, 마늘의 크기가 한 뼘이 안 돼요. 큰 게 15cm 정도 되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봄 되니까 폭풍 성장해 가지고요, 일반 9월 초에 심은 것보다 더 잘 됐어요. 왜냐? 날씨가 뜨거워졌다니까요. 그리고 2월 달에 장마 오듯이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 되면 이게 9월 달에 심으면 상당히 커 있죠. 그럼 안에 분구가 될똥말똥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폭우를 맞아버리고 또 주로 논에 심잖아요. 저는 밭이잖아요. 그 논에 심으니까 이게 잠겨버린 거죠. 두둑이 물에. 그러면 컵에 물 넣고 그 양파 같은 거 양파 마늘 같은 거 통으로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금방 싹 터져버리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각 안에 분구들이 다 싹을 틔워버린 거죠. 따라서 벌마늘이 생기는 거예요. 벌마늘. 그 다음에 4월 5월 얼마나 비 많이 왔습니까? 계속 물에 잠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2월달에 마늘이 양이 많다 이래가 갈아엎었죠. 씨값도 안 되게 보상해주고 마늘밭을 갈아엎었어요. 근데 5월달 이 정도 되니까 벌마늘이 속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량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 10월 25일 10월달 안에만 심으면 겨울이 돼서 작더라도 봄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자라버립니다. 폭풍 성장했어요. 작년 영상 싹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월 25일 정도에 심은 겁니다. 작년 영상. 그러니까 올해 5월 6월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마늘 지금 심는 건 늦지 않느냐,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닙니다. 이 충분합니다. 날씨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찍 심어버리면 터져버리는 수도 있고요. 너무 커서 겨울을 나게 되니까 오히려 동해를 더 잘 입더라고.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저는 25일 기준입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여기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무조건 10월 초나 10월 중순에 심는 게 나을걸요. 왜냐하면 너무 커버리면 안 좋아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커버리니까 2월 달에 비 맞으니까 바로 벌마늘입니다. 벌마늘. 그리고 물에 잠기죠. 또 내년에 폭우가 엄청 오거든요. 물량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요. 그런데 두둑 한번 보세요. 저 50cm를 목표로 하거든요. 50cm. 그런데 이제 40cm 되는 데도 있고 또 비 맞으면 깔아앉으니까 또 평균적으로 한 40cm 되는데요. 두둑을 높이면 가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잘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둑을 높이는 이유는 물이 한번 차버리면 끝입니다. 또 외부에서 밭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재래식 간이 화장실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넘쳐가지고 대장균이 퍼졌다 그러면 끝입니다. 밭에는 대장균 한 마리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잠겨버리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텃밭 저는 텃밭 대상입니다. 대규모는 이렇게 안 돼요. 이 두둑이 이렇게 높게 할 수 있습니까? 기계가 안 되는데. 기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높게. 굳이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둑 무조건 높게 하시고요. 비가 오면 그냥 쭉쭉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심는 거는요, 홍산마늘이고요. 홍산마늘은 9월 초에 심더라고, 9월 초에. 하나 떨어졌네. 아니네, 이거는. 이거 이제, 씨는 작년에 키운 거, 도야마늘 만드는 거 있죠. 씨를 심어가지고 1년 동안 키우는 거죠. 올해도 씨를 심을 거거든요. 올해 씨는 11월 10일경에 심을 겁니다. 그 쫑다리 놔두면 씨가 생기죠. 주화씨. 주화씨를 11월 10일경에 심어가지고 마늘 수확할 때 같이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개씩. 크죠?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거 심어도 됩니다. 큰 거 이거 구분해 갖고 우선 갖고 온 겁니다.
그 요걸 갖고 요렇게 꾹 눌리면 돼요. 이렇게 꾹 눌려 가지고 이렇게 쓸어 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크죠, 통마늘. 이거 괜찮지 않나요? 이거 정말 괜찮죠? 씨가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일찍 심죠. 9월 달에 만약에 심잖아요. 10월 달에 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1월 지나서 심어야 돼요. 만약에 9월 달, 10월 달 됐다. 그러면 이게 마늘처럼 분구가 돼요. 분구가. 그럼 부술 수가 없어요. 떠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통마늘로 나오게 하려면 11월 10일경에 제가 작년에 제가 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0일 날 심어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요렇게. 가장 좀 과하게 크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요런 건 따로 심고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심고. 왜냐면 이제 이게 싹이 잘 올라올, 근데 비슷해요. 요거 심어도 비슷하게 나와요. 요거 심어도 되고, 요거 심어도 되고. 거의 그 옆에 심어도 거의 비슷한데요. 혹시 싶어가지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요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일찍 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구돼 버려요. 그냥 일반 마늘처럼. 주화 씨를 넣었는데도 일찍 심으면 이게 분구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게 부술 수가 없어요. 쪼개갖고 심어야 되잖아요. 그걸 쪼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늦게 심어가지고 수확은 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주화 씨는 일찍 심지 마라. 일찍 심으면 고생합니다. 나중에 씨 이거 다 쪼개야 되니까 안 쪼개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에 이제 뭘 넣냐면, 여름에 석회를 뿌려가지고 섞어놨어요. 그러면 거의 2달 넘어갔죠. 2달 정도 놔뒀다가 비도 맞히고 막 이렇게 석회를 넣으면 석회가 물을 만나면 70도까지 오른답니다. 소독이 되겠죠. 토양 소독이. 또 여름 햇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토양 소독이 됩니다. 살균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을 치고요. 아그로솔포 100%짜리 유황. 그리고 또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름을 하는 거죠. 석회, 유황, 그 다음에 이제 님케이크는 거름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님케이크는. 요 석회, 유황, 님케이크가 토양 살충 살균입니다. 화학농약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 농장에. 그 다음에 구아노, 랑베나이트, 부식산, 해조 추출물, 바이오차, 그 다음에 광어 플러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대거름, 그 다음에 개껍데기 미생물 요렇게 집어넣고요. 거의 12가지 정도 들어갔고요. 제품 종류별로 12가지 들어갔고, 거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거 거름 많이 먹는 작물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닐을 덮기 전에 방잭을 쳐줬습니다. 방잭 치고 비닐 덮었습니다. 재료는 뭐냐 하면 니모일, 할미꽃 뿌리 우리물, 고사무리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섞어서 치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죠. 허리 아파요. 말하는데 입도 아프고. 그래 이제 요거 심다가 또 이제 다리가 좀 쉬어지면 여기 비닐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 날아가 버렸네. 다 풀려가지고. 아이 머리 아픈데 저거. 저기에 딱 걸어가지고 땡기면 되거든요. 다 풀려버렸어요. 저리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땡겨갖고 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쪽파 쭉 심었습니다. 쪽파. 한 30m 넘습니다, 여기가. 그렇지, 심어놨는데 비 맞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오네요.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동하고 봄에 먹으려고 해놨고, 김장 때 쓸 거는 저 위에 심어놨습니다. 비 맞으니까 금방 올라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작년에 10월 25일 날 해가지고 그 심어가지고 잘 자랐거든요. 근데 작년에 벌만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사람들이 작년에 심던 그 시기에 그대로 하더라고. 바꾸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는 시기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작물을 시기를 전부 조절 다 합니다. 지금 모든 작물 시기를 조절 다 하고 있습니다. 배추 무는 9월달에 9월달에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가지고 다 거의 말라 죽고 막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또 좀 지금 저기압이 우리 한반도 상공에 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좀 추워지는데요. 좀 있으면 또 더워질 겁니다. 그럼 또 금방 올라와요. 그럼 금방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도 괜찮고요. 저는 부직포도 안 씌워줍니다. 겨울에. 그러니까 괜찮으니까요. 그 경남 합천이니까 경북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지방은 부직포 안 해줘도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해발 400m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저 밑에보다 더 추워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10월 말까지 심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9월 달에 심는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